안녕하세요. 참여영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넥스트레이드 마감된 게 이제 1% 상승 마감으로 됐습니다. 음봉 마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추세가 안 좋고 하방 압력 작용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가격 왜곡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일단 한번 슈팅 아닌 슈팅이 나왔죠. 삼성전자한테 한 시가가 3%에서 바로 이제 음봉이 출회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봉상의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 근데 요거 막상 좀 정규장으로 좀 바꿔주시면요, 느낌이 또 달라요. 전혀 문제 없죠. 살짝 도지형 캔들에 가까운 마감이 됐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결국 추세 자체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좀 찌르러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일정을 앞두고 결국 이 일정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우리 모두. 목요일날 이제는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제가 많이도 언급 드렸죠. 자, FOMC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요건 사실 이미 결정이 됐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아, 금리 인하 결정됐으니까 이제 다시 주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분명히 노이즈에 대한 가능성이 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지만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되죠. 거시적인 관점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 반도체 업황도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밌거든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좀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아,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환율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요것도 사실 26년 스타트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사실 삼성전자 자체는 좋은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자,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디램 랜드, 그 다음에 HBM까지 내년에는 트리플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결국 삼성전자가 모두 지금 다루고 있는 반도체들이죠. 실질적으로 뭐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HBM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잡힌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오랜만에 외쳐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매도 금지.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삼성전자 매도 금지할 수 있도록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개인분들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일정은 다 아시죠? 예, 선물옵션 동시만기 일가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 방향이 다시 상방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점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죠.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뭐 요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인간 지표라고 하죠. 사람들이 어디다 베팅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자, 25bps 요게 이제 0.25%죠.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거 어땠죠? 30% 미치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한 어느 정도 지명 의사를 밝혔죠. 그 사람이 결국 트럼프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94%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파월 의장도 이걸 알아요. 갑자기 자기는 매파적 발언이죠.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근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갑자기 바뀌면요, 이것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가닥을 좀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죠. 자, 많은 분들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 자,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기사 타이틀이 있어요. 자, 이미 내용에서도요, 기준금리를 25bps 인하할 걸로 이제 전망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FOMC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자, 26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총 3번 정도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이즈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바로 이번 FOMC 때 26년에 대한 금리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3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한 2번 정도밖에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또 이 시장에 내는 또 충격파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트럼프가 임명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실질적으로 3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드린 건 업황은 여전히 좋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돈을 번다라는 포인트는 변화가 없어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유도 결국 이유가 뭐 때문에 하락이 됐던 건가요? 첫 번째, AI 거품론. 이것도 결국 아니라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영상 촬영할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30% 미치였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 이미 금리 인하로 거의 확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업황이 좋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아시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 업황이 단순하게 25년에서 끝날 게 아니라고 강조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번 사이클이 오면 얼마나 가죠? 자, 이때는 무려 2년 동안 갔습니다. 자, 이때 1년, 이때도 1년이에요. 최소 1년은 가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근데 지금은 양상이 다르죠. 자, 이때 왜 2년 동안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죠? 자, 레거시 반도체죠. 이 DRAM하고 SSD. 요 반도체에 이제 패러다임이 변경됐다라고 좀 해석을 많이 하죠.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보통 이 DRAM과 SSD는요, 원래는 컴퓨터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죠. 스마트폰이라는. 자, 여기에도 폭발적인 매출 수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무려 2년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반도체만 들어간 게 아니죠. 자, 삼성전자 뭐 만들죠? 스마트폰 같이 만들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이 실제로 잘 나왔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이번에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HBM. 자,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이 HBM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PU에 들어가는 건 다 아시죠? 자, GPU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니 당연히 HBM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요 구간에서 올랐던 이유는요, 요거죠. DRAM하고 SSD. 아직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잡히죠? 아마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바로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크게 작용이 된다. 사실 이게 제가 한 10월 달에 좀 체크했던 자료인데 한 2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살짝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하이닉스의 HBM 매출 예상치고요. 요 회색이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예상치예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때는 굉장히 저조하죠. 4분기 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살짝 소폭 하락했다 증가를 하고요. 삼성전자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결국엔 이 3분기 때 격차에 비해서 계속 뒤로 갈수록 26년 3, 4분기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자,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납품을 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는 납품을 시작하면서 그 격차를 줄여간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시점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루빈이 양산되는 시점,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죠. 요때부터 삼성전자 HBM의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다. 자, 루빈이 3, 4분기에 양산이 된다라면 먼저 양산을 시켜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분기에서 2분기부터는 양산이 돼야죠. 원래 예상치는 4분기부터 양산이었는데 일단은 루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내년 1,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1분기, 2분기 때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가요, 지금 가장 많이 잡히는 이 반도체 사업부에서 얘네예요. D램과 근데 HBM까지 더해진다라면 당연히 매출은 더 잘 나오죠. 자, 그렇다라는 거, 이번에 어쨌든 이벤트가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 이후, 자, 플러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간다라면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바뀔 거예요. 근데 이미 방향은 나왔죠. 이미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 금요일 날 혹은 목요일 날 역사적 시행과를 다시 한번 좀 갱신해 주지 않을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사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새벽 4시입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요때 아마 방향성이 바뀔 상황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늦어도 금요일에는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자,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매도 금지 하세요. 자, 댓글창에 뭐라고요? 자, 매도 금지라고 아직 안 적어주신 분들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거예요. 이번 주에 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여기 저항 걸린다라고 해서 절대로 매도하지 마세요. 4분기죠. 4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일정도 있잖아요. 매도 금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제가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요거 다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만 알면은 이게 왜 오르고 내리는지 분간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내려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내려가고요. 미국 증시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모두 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히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네, 맞습니다. 구독입니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얘기를 좀 잠깐 짧게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요. 이게 최근 우리나라 환율 차트예요. 꾸준한 우상향이 되다 보니까 고환율로 유지가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 외국인들이 이탈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환율이 내려간다라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근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거죠.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방어 총 공세.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좀 역설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환율인 거 맞아요. 그렇다는 거 이제부터는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환율이 내려가죠. 그러면 26년에는요, 오히려 증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요건 호재라고 보셔도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출범되면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오랜만에 나스닥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나스닥 일봉 차트예요. 결국 나스닥도 역사적 시흥가를 다시 한번 찌르러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얘도 일정을 맞춰 가는 것 같아요. 결국 FOMC 일정에 맞춰서 금리 인하 발표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까지 모두 체크를 하셨다라면, 자, 삼성전자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시죠. 자, 높아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항 걸릴 것 같다고 매도하지 마세요. 결국 삼성전자는 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업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전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ADR 발행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ADR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하이닉스를 살 수 있잖아요. 코스피에서만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데, 이 ADR이 발행이 된다라면 미국 시장에서도 하이닉스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좀 더 하이닉스를 쉽게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ADR을 발행할 경우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자,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더 밸류에이션을 쳐주죠. 높게 쳐주죠. 그렇다 보니까 요게 괴리감이 좀 줄어든다라면 하이닉스가 더 주가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근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자,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결국 매출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삼성전자가 더 높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 외국인들이요, 하이닉스, 요게 하이닉스 수급 현황인데 최근에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매도세가 훨씬 강해요. 삼성전자는 어떻죠? 이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은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꾸준한 매수세가 중간중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요, 하이닉스 차트 봐볼까요? 자, 저점 대비 얼마 나갔죠?
자, 20만원에서 한 60만원까지 3배 갔어요. 자, 삼성전자 대략 한 5만원 부근에서 한 10만원 부근까지. 얘는 아직 2배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반도체 사업부, 이 DS 사업부에서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DX 사업부에서도 매출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핸드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 자, 통신 장비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640조, 한 650조 정도 되죠. 하이닉스 시가총액 얼마죠? 한 400조 정도 되죠. 예, 사업 캐파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캐파가 넓습니다. 하이닉스의 리스크는 뭐죠? 만약에 반도체 사업부가 이제 거품이 꺼진다. 그럼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는 버텨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적다라는 부분까지도 해석이 되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죠. 자, 요 구간에서도요, 돌이켜보면,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지를 받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 구간만 되면은 반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요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구나. 지지 구간이라서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죠.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죠. 근데 삼성전자 요때 하락했던 이유가, 자, 엔비디아 HBM 납품 실패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요, DX 사업부가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죠. 최근에 핸드폰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예, 폴드 7 요거 대박 쳤죠. 근데 지금 또 한 번 접히는, 2번 접히는 핸드폰까지 나왔어요. 자, 스마트폰이 이제는 하이엔드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매출이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3년 이상 썼습니다. 아마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본 3년이에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을 끌어올리려면 하이엔드 시장, 그게 폴더블 7,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접히는 것도 나왔죠. 자, 이렇게 매출의 다각화, 삼성전자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그래도 여기는 저평가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슬슬 HBM에 대한 이제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 끌어올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 디램하고 SSD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났죠. 거기서부터 상승 구간이 본격적인 슈팅으로 나왔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매출 추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 HBM 이제는 매출이 반영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앞에 역사적 신고가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해서 팔지 말자. 자, 매도 금지라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또 이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도 하나 있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좀 대박 종목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상 수익률 기본 500%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요, 무상증자가 좀 활발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무상증자 나오는데 뭐 어떡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얘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11월 중순에 나온 건데 계속해서 뒤에서도 무상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자, 무상증자가 종목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테마성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테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용만 하신다면 오히려 대박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죠. 자, 과거에 진짜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면서 테마성으로 간 적이 있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딱 봐도 많이 갔죠.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리고 단기 1300%. 자, 테마로 갈 경우 이런 식의 상승률이 실제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역시도, 자,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무상증자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바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유보율이 높다, 그러면 뭐죠?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대기업 유보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정도 좀 안 되죠. 한 1900%. 굉장히 약해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입니다. 요건 현대차의 유보율인데 얘는 한 70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그래도 부족하죠. 자, 제가 가져온 오늘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의 유보율이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대략 한 7000% 정도 됐죠. 현대차 유보율에 대략 한 13배는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자, 무상증자 얼마나 가능하죠? 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유보율이 무려 75,000%예요. 자, 이러면요. 사실 마음 먹으면 20대1, 30대1이죠. 30대1도 가능하고요. 20대1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2000% 가죠, 2000%. 2000%의 상승도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죠.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자,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자, 75,000%인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은요, 얘는 단기 한 330% 갔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무상증자예요. 얘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30%.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죠. 자, 아까 제가 테마로 갔던 무상증자지만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졌던 요 HLB 바이오스텍. 얘는 8대1 하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1300%.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갈 수 있죠. 하지만 강조드리는 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자,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500%가 가능하다. 요 정도면은 납득이 되시죠? 자, 500%가 예상 수익률인데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매도하시고요. 요거 진입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는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포트로 들고 가셔야 되죠. 언제까지? 내년까지,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들고 갈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 시황에 대한 부분 다뤄드릴 거고요. 500%가 예상 수익률이라면 그래도 소액은 한번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3천만원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이거 먹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어차피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달성할 거고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드 한번 불려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묻어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왜 그렇죠?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자, 아까 6일 동안 6연상 갔다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왜 그렇죠? 소위 말해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들이요, 이거를 이용합니다. 왜? 테마를 올리면 얘처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열광을 하죠. 광기 구간이 나오고 진짜로 1000% 이상 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아직은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500%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지켜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거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을 갑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버티다가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우리 연말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8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은 12월 9일 아마 새벽 시간 혹은 아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시간 상관없습니다.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809-2562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자, 12월 9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정규장에 제 진입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게요. 제가 왜 최대한 빨리 진입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 진입해보자 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를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자,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자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에 이미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우리 정규장 자 12월 9일이죠. 화요일 정규장에 진입해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 보면요. 이것도 언제 오늘 나온 기사예요. 효자된 범용디램 삼성전자가 이제 왕자를 되찾는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이제 그래프 매출 현황인데요. 이 하이닉스가 2분기, 3분기 매출이 더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얼추 따라잡았어요. 매출이 증가된 폭도 삼성전자는 30%, 하이닉스는 12.4%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죠. 자, 구글의 제미나이 3 요거 흥행으로 TPU가 부각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당연히 TPU에도 들어가는 게 HBM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내년에 HBM 출하량이 올해보다 3배 증가. 이게 제가 아까 왜 그래프가 조금 지난 거였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는요 이 TPU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TPU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같이 부각이 됐죠. 그렇다라는 건 방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보다는 오히려 HBM에 대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HBM4 구글 TPU용 최종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물량을 공급할 계약 완료. 이런 기사가 이미 12월 4일 날 나왔어요. 자, 여기도 내용이 나오죠. 올해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제는 엔비디아도 승인이 된다. 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자,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메모리 품귀의 마이크론, 돈 안 되는 사업 철수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이크론이요. 이제는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철수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자, HBM이 이게 개인들이 사용하는 반도체는 아니죠. 근데 이게 마진율이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D램은 안 하겠다. 그래서 HBM에 전념하겠다. 왜? 이게 돈이 되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쇼티지 현상이 더 가속화되죠. 자, 개인이 살 수 있는 DDR-램. 이것도 제가 많이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DDR5 16기가예요. 이것도 지금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가가 현재 한 20만 9천 원, 대략 한 21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9월 16일 날 기준으로 최저가가 얼마죠? 7만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몇 배 오른 거죠? 3배 올랐습니다. 3배. 자, 근데 마이크론조차도 이제 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DDR5 램을 안 만든다? 그럼 이거 가격 더 오르죠.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그러면 4분기 매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계속 매출이 우상향 될 수 있다. 제가 뭐 굳이 차트를 신봉하는 건 아닌데 차트에서도 특징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대대상승주의 특징이 바로 요겁니다. 이거 주봉상 이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어때요? 5주선을 일단은 타고 가다가 10주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이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강한 상승이 있을 때는 요 5주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잠시 조정이 나올 때는요 10주선을 터치해주죠. 그리고 바로 반등이 나와요. 이게 대대상승주의 특징이 바로 10주선을 깨지 않는다. 요거 꿀팁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대대상승주의 흐름을 판단하는 그 척도가 바로 10주선입니다. 자, 과거에 최근이죠. 최근에 갔던 종목 한번 봐볼까요? 자, 거의 100배 가까이 간 종목 이 효성중공업, 얘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거의 10주선에는 반등이 나와요. 10주선. 이번에도 10주선에서 반등 나왔죠.
기본적으로 5주선을 타고 가는 건 맞는데 주가가 눌리더라도 10주선은 깨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5주선 타고 가다가요. 얘도 10주선 근방에서 반등 나왔어요. 이게 바로 대세 상승주의 특징이다.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종목에서도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좀 다뤄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락가락했죠. 뭐 환율 얘기도 했다가 이제 미국 시장 얘기도 했다가 다시 삼성전자 얘기도 했다가 근데 이거 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인 거 아시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라 그랬죠? 자, 아는 만큼 버틸 수 있다. 삼성전자 업황이 좋다라는 거 아셨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죠. 자, 거시적인 관점도 제가 뭐라 그랬죠? 결국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자, 트럼프가 원하고요. 결국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럼 26년에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시적인 관점도 좋을 수밖에 없다. 요런 맥락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계셨다면 제가 영상에도 한 번씩 다뤄드렸는데 아마 요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한 삼성전자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자, 거시적인 관점, 자, 미국 경제의 흐름, 자, 플러스 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흐름 이런 것도 모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꾸준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뭐라 그랬죠? 매도 금지. 자, 많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매도 금지할 수 있도록 댓글창에 매도 금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